수많은 음식 속 다양한 비법들, 그 속에 숨은 1mm 레시피를 찾아라. 음식 맛의 황금 비율, 황금 레시피. 추위를 이기는 보양식 육개장이 오늘의 주인공. 하지만 만드는 방법도 재료도 다양해서 검증된 맛을 내기가 어려운데요. 인터넷을 통해 육개장 맛집을 찾아 황금 레시피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육개장 맛집으로 소문난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많은 손님이 찾은 식당. 과연 맛도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KBS TV 저녁 생생정보팀인데요. 예. 방금 육개장 먹고 왔는데 맛있었어요. 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기요? 예, 고기 연한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크게 매운 걸 못 먹는데 아주 맵지도 않고 제 입맛에는 참 좋았습니다. 자주 오세요? 아니 자주는 아니고 가끔 오는데요. 네. 육개장 맛은 어디 달라요? 딴 데랑? 다른 데보다 네, 매콤하고 맛있어요. 네. 여기 50그릇 한정 판매여서 일찍 와야 먹을 수 있더라고요. 되게 맛있나 봐요, 여기가. 네네, 사람들 엄청 많고 일찍 와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육개장을 한정 판매한다? 실제로 확인한 50그릇 한정 판매 문구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50인분만 판매하시는 거예요? 저도 욕심이 나지만은 맛을 지키고 유지하려면 50인분이 저희 그 점포 용량에 딱 맞는 양입니다. 지금 상태에는요. 그래요? 네네. 최적의 맛을 담은 육개장. 하루 단 50명만 맛볼 수 있어 더 특별하다는데요. 적은 양을 판매하고도 미식가들 사이에서 소문난 맛집이 된 맛의 비밀. 황금 레시피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른 시간에도 식당을 가득 채운 손님들. 육개장 맛집답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육개장을 찾았는데요. 뜨거운 밥 한 그릇 말아 후루룩 떠먹는 즐거움이 입안을 가득 채운다는 이곳. 얼어붙은 봄에 원기회복을 불어넣기엔 이만한 메뉴도 없겠죠? 인터넷을 통해 맛 좋다는 평가를 믿고 왔는데 정말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고기가 좋네요. 글자 몇 자로 보는 맛에 대한 느낌보다 정확한 건 이곳을 찾은 손님들이 직접 맛보고 내리는 평가 아니겠어요? 뜨거워. 고기가 덩어리가 있어도 부드러워요. 씹을 때 전혀 부담 없고 괜찮습니다. 제 입맛은 딱이에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담백하고 고기가 두껍고 씹는 맛이 좋아요. 저 느끼한 걸 진짜 잘 못 먹는데 그렇게 맵지 않은데 느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깔끔한 것 같아요. 주방을 찾은 제작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황금 레시피 코너인데 그 레시피 공개가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 2인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맛집의 주방을 책임지는 주방장님만 믿고 살펴볼까요? 먼저 냄비에 육수처럼 보이는 물을 붓고 빨갛게 양념한 고기와 채소를 넣는데요. 알 수 없는 검은 액체도 넣고 대파와 숙주를 듬뿍 넣고 끓이다가 뚝배기에 옮겨 담는데요. 그리고는 또다시 파를 넣고 손님에게 나가는 육개장. 까다로운 줄 알았던 육개장 조리가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해 보입니다. 간단하네요. 네, 육개장이 그냥 육수 내고 고기 묻혀서 그냥 채소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육개장은 육수부터 내야죠. 육수요? 네. 조리의 첫 단계인 육수를 내기 위해서 소고기를 준비하는데요. 이건 어떤 부위인가요? 양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양지에서 이제 기름이나 이제 고소한 맛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양지 부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하세요?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300g 정도 들어가요. 2인 기준 육개장에 사용하는 소고기는 양지 부위로 300g 준비해주세요. 그런데 육수를 낼 고기라고 해놓고 고기를 써오는 주방장님,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덩어리로 삶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안에까지 맛이 우러나오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작게 잘라서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육수를 낼 수 있게.
양지고기는 2cm 두께로 썰어주면 됩니다. 고기도 준비했으니 육수를 낼 물을 받을 차례인데요. 물은 얼마나 넣나요? 이 국자로 3국자 넣으시면 돼요. 3국자요? 네. 육수에 사용할 물은 200cc 맥주컵으로 9컵이 나왔습니다. 썰어둔 고기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육수로 사용할 물에 바로 넣어버리는데요. 바로 넣어요? 빠뜨린 단계가 있지 않나요? 핏물 제거 안 하세요? 지금 바로 왜 고기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 핏물이라는 게 결국은 육즙이거든요. 그게 다 물에 다 빠져나올 수 있게 핏물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씻어준 다음에 바로 육수를 내요. 분량의 물에 고기를 넣은 후 불을 켜서 끓이기 시작하는 주방장님. 얼마나 끓이면 되나요? 불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에 이제 센 불에다 올려놓고서요. 나중에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40분 더 끓입니다.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까지 센 불로 끓여주고요. 이렇게 끓어오를 때 불순물이 막 이렇게 막 거품처럼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만 그 거품을 걷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들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거품을 걷어낸 뒤 약한 불로 줄여서 40분간 끓이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을 끄고 고기는 건져내주면 되는데요. 나중에 사용해야 하니까 따로 담아두세요. 이렇게 40분 만에 고기 맛이 잔뜩 뺀 육수가 완성! 고기밖에 안 들어가네요. 완성된 육수는 2인 기준으로 맥주컵 5컵이 나왔습니다. 육개장에 들어갈 고사리와 숙주, 대파는 1:3:3의 비율로 준비하는데요. 먼저 대파를 손질하는 주방장님. 10cm가량 크기로 자르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대파의 흰대 부분과 파란 잎부분의 양 차이가 꽤 나 보입니다. 녹색 부분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양이? 예, 녹색을 좀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좀 더 이제 좀 청량한 맛이 좀 더 생기죠, 탕에. 녹색 부분이? 예. 흰대 부분과 파란 잎 부분의 정확한 비율을 재보니 1:4의 비율로 사용하는 맛집의 레시피. 그런데 주부님들, 육개장에 파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나요? 하나씩 넣는 비율 같은 게 있어요? 아, 육개장에다 넣을 때요? 아, 그러진 않는데 한 반반쯤 넣어요. 색깔도 생각하고. 아니요, 똑같이 넣지. 그냥 똑같이? 예, 예.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 보면 노하우가 있으니까 끓이면 되는 거지 뭐. 주부들 역시 육개장에 사용하는 대파를 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정확한 맛 비교를 위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왼쪽엔 대파 흰 부분과 파란 부분을 1:1 비율로, 오른쪽엔 1:4 비율로 파란 잎 부분이 더 많도록 조리했는데요. 대파 맛이 다 똑같다고 생각한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과연 확실한 맛 차이가 날까요? 먼저 대파를 같은 비율로 넣은 육개장을 맛보는 손님. 이어서 파란 잎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간 육개장을 맛보는데요. 달라요? 시원하네.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달라요? 빨간색을 먹었을 때 좀 닝닝한 맛. 이제 노란색 깃발 육개장 먹었을 때는 또 혀에 닿자마자 시원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시원하다. 네. 정말 확실한 맛 차이가 나는 건지, 혹시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생기는 맛 차이는 아닌지 다른 손님에게도 맛평가를 부탁했습니다. 맛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빨간색 깃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사 먹는 인스턴트 육개장 맛이 좀 많이 나고요. 노란색 깃발 같은 경우에는 국물이 좀 시원하고 또 깊은 맛이 많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파란 잎 부분이 많은 육개장이 더 시원한 맛이 난다는 공통된 의견.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지방이 많거나 육류 조리를 하실 때에는 푸른색 부분을 많이 넣는 것이 개운하고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낼 수가 있는데요. 푸른색 속에 들어있는 그 황성분이 지방 구조를 끊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원한 맛을 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비율에 맞춰 잘라둔 대파를 찬물에 씻는 주방장님. 그리고는 대파를 물에 담가두는데요. 주방장님, 이거 왜 물에 담가 놓으시는 거예요? 파의 푸른 부분에 이제 좀 끈적끈적한 점액질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탕에 녹아 들어가면 탕에 이제 국물에서 깔끔한 맛이 안 나고 좀 끈적끈적한 맛이 나거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담가 두셔도 처음에 씻으실 때 충분히 헹궈 주시면 되니까요.
대파의 파란잎 부분은 시원한 맛을 내주지만 안쪽에 끈적한 점액질이 있는데요. 찬물에 5분에서 10분간 담가서 점액질이 빠지도록 해야 국물에 점액질이 녹아들지 않아서 깔끔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하니 잊으면 안 되겠죠? 육개장에 빠져서는 안 될 고사리도 미리 삶아서 준비합니다. 이때 고사리는 미리 불려놓은 고사리를 사용하셔야 해요. 물이 끓고 나면은 고사리를 넣고 한 20초 정도 데쳐낸 다음에 바로 건져서 찬물에 헹궈주시면 돼요. 끓는 물에 20초간 데친 고사리를 체에 걸러 찬물에 헹구면 손질 끝! 마른 고사리를 사용할 때는 꼭 2, 3일 전에 미리 불린 후 데쳐주세요. 이제 갖은 양념에 손질한 재료를 넣고 무칠 차례. 육수를 만들 때 썼던 고기와 데친 고사리에 간마늘, 2종류의 간장에 된장, 고춧가루도 2가지 넣고요. 식초와 참기름, 후추로 보이는 것도 넣고 마지막으로 뭔가를 넣는데요. 빨간색 조그만 덩어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죠? 또 뭐예요? 좀 덩어리 같은 거 넣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고추기름 양념이고요. 고추기름 양념? 네, 고추기름을 따로 넣음으로 해서 이제 풍미가 훨씬 더 좋아지니까. 고추기름이 액체가 아닌 고체인 건 처음 보네요. 작은 데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4인분 정도 되고요. 큰 데 들어있는 건 6인분 정도 돼요. 직접 만든 고추기름을 얼음틀에 넣어 냉동 보관해둔 건데요. 반으로 자르시면 이제 요거 한 덩어리가 2인분이 되는 거고요. 가로와 세로 2cm 크기의 덩어리면 2인분 기준으로 쓸 고추기름 양입니다. 맛의 비법인 주방장표 고추기름 만드는 법 궁금하시다고요? 고추기름은 적은 양을 만들면 쉽게 타서 실패하니까 콩기름 100cc 기준으로 미리 만들어둡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통마늘이랑 통생강을 넣고 한 3분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 한 1분 정도. 그 다음에는 불을 끄시고 고춧가루를 넣으시면 돼요. 약한 불에서 3분간 볶은 마늘과 생강은 건져내고요. 마늘과 생강 향이 밴 기름에 간마늘을 넣고 1분간 더 볶습니다. 고춧가루는 높은 온도에서 쉽게 타기 때문에 꼭 불을 끄고 난 뒤 기름에 남은 잔열로 볶아주세요. 고춧가루와 간마늘을 걸러낼 필요 없이 우러난 고추기름과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만든 고추기름이 다 식으면 얼음틀에 채워놓고 냉동 보관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육개장뿐만 아니라 고추기름이 어울리는 모든 음식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보기 좋은 육개장이 먹기도 좋은 법. 빨갛게 뜬 고추기름은 육개장의 풍미는 물론 식욕까지 자극합니다. 맛 좋은 육개장의 비법이 여기서 끝날 리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손님에게 이곳 육개장 맛에 대한 힌트를 얻기로 했습니다. 야채나 이런 식재료들이 굉장히 신선해서 씹는 맛이 아삭아삭하게 나거든요. 재료를 굉장히 신선한 재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끓일 때 잘 끓인 것 같아요. 아삭아삭하게 푹 안 삼키고 네, 잘 요리사분이 잘 하신 것 같아요. 두툼한 고기와 함께 손님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아삭한 식감이 좋은 채소 건더기. 다시 찾은 주방에선 고기와 고사리를 양념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건더기를 양념에 미리 버무리는 건 평범해 보이는 조리 순서인데요. 그때 버무린 재료를 육수에 바로 부어버리는 주방장님. 잠깐만요, 빠진다는 게 있어요. 양념에 버무린 재료는 볶아서 넣어야 맛있어진다는 의견이 얼마나 많은데요. 볶고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볶으면 고사리나 이제 고기에 있는 수분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요. 고사리도 더 질겨지고 고기도 좀 뻣뻣해지기 때문에 묻혀서 바로 사용해요. 맛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죠.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으니까 맛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 진짜요? 네. 확신에 찬 주방장의 의견. 재료를 한 번 더 볶으면 맛이 깊어질 것 같은데 주방장님, 저희 정말 실험해봐도 괜찮겠어요? 기존에 알려진 방법대로 고기와 고사리를 양념에 버무린 후 한 번 볶아서 끓인 육개장과
주방장님의 주장대로 바로 육수에 넣어서 끓인 육개장을 만들어봤습니다. 맛 차이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어느 쪽이 더 맛있는가가 더 중요한 이 실험. 어떠한 정보도 없이 2개의 육개장을 맛보게 된 손님. 재료를 육수에 바로 넣은 육개장을 한 끼 식사하듯이 맛있게 먹습니다. 진짜 다신 것 같아요. 차이가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노란색 깃발은 이렇게 야채를 씹는 식감이 좋아요. 야채가 살아있는 느낌이고 상대적으로 빨간색 깃발에 있는 야채는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질겨요. 재료를 볶은 육개장이 맛이 덜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가요? 채소를 볶게 되면 아무래도 섬유질이나 조직이 너무 단단해지고 그러다 보면 육수의 맛은 채소에 안 들어가고 채소의 맛있는 맛이 육수에 안 나오니까 그 맛이 서로 따로 노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맛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제 아셨죠? 양념에 버무린 재료는 볶지 말고 바로 육수에 넣어야 더 맛있다는 사실. 재료를 넣고 불을 켠 후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검은 액체를 한 큰술 넣는 주방장님. 이건 뭐죠? 네, 방금 들어간 거는요. 까나리 액젓인데요. 까나리 액젓이요? 예. 액젓을 여기다가 더 추가해 줌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은 맛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스푼 넣어주시면 맛이 조금 더 깊어져요. 파 넣어주시고요. 숙주도 넣어주세요. 까나리 액젓을 넣은 후 5분 뒤에 손질한 대파와 숙주 한 줌을 넣고 5분간 더 끓인 후 어슷 썬 대파 반 줌을 고명으로 얹어주면 시원하고 얼큰한 육개장이 완성됩니다. 앞서 보신 내용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재료 손질은 요리의 첫걸음이죠. 육수에 사용할 고기는 소고기 양지 부위로 2인분 기준 300g 준비합니다. 2cm 두께로 썰어주면 육수도 빨리 낼 수 있어요. 대파는 세 뿌리를 10cm 크기로 잘라주세요. 단 흰대 부분과 파란 잎 부분은 1대4 비율로 넣어야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대파의 파란 잎 부분의 끈적한 점액질은 육개장 맛을 흐리게 하니까 꼭 잘 씻은 후에 찬물에 10분간 담가둬서 점액질을 제거해줍니다. 불린 고사리 3분의 1줌은 끓는 물에 20초간 데친 후 찬물에 씻어주면 재료 손질 끝! 육수를 내볼까요? 맥주컵 9컵의 물을 냄비에 부어주세요. 잘라둔 고기를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넣어주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거품이 올라오면 걷어냅니다. 그리고 약한 불로 줄여서 40분간 은근히 끓이면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고기는 나중에 사용해야 하니까 건져내주면 됩니다. 구수한 국물이 일품인 육수는 2인 기준 맥주컵 5컵이 나왔습니다. 고추기름을 만들어 볼게요. 콩기름은 맥주컵 반컵을 준비하고 프라이팬에 부어준 뒤 마늘 2쪽과 생강 반 개를 편으로 썰어서 3분간 약한 불에 볶습니다. 3분이 지나면 마늘과 생강은 건져내주세요. 마늘과 생강을 볶았던 기름에 간마늘 2큰술을 넣고 1분간 볶아줍니다. 이때 불을 꼭 끈 후에 청양고춧가루 반 큰술과 일반 고춧가루 7큰술을 넣고 기름에 남은 열기로 볶아주면 고체 고추기름이 완성! 이 레시피는 30인분 기준의 양이니까요. 얼음틀에 넣어서 냉동실에 굳힌 뒤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시면 좋겠죠? 육수에 쓰고 건져둔 고기와 데쳐둔 고사리, 국간장 2큰술과 진간장 4큰술, 된장 3분의 2큰술과 고운 고춧가루 1큰술, 굵은 고춧가루 1큰술, 식초와 참기름도 1큰술씩, 고추는 4분의 1큰술, 고추기름은 가로 세로 2cm로 한 덩어리, 간마늘은 3큰술 넣어서 잘 버무립니다. 잠깐! 모든 양념을 넣을 때 숟가락에 소복이 쌓아서 넣지 마시고요. 깎아서 넣어야 정량이니 조심해주세요. 육수 5컵을 냄비에 넣고 양념에 버무렸던 고기와 고사리를 넣어주세요.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까나리 액젓 1큰술을 넣고 5분간 끓여줍니다. 손질해 둔 대파와 숙주 한 줌을 넣은 후 5분간 더 끓여주세요. 시간이 지난 후에 어슷선 파 반줌을 고명으로 올려주면 1시간 안에 뚝딱 만드는 육개장이 완성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육개장 만들기. 황금 레시피대로라면 걱정 없겠죠? 여기 황금 레시피만 있다면 요리왕도 문제없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손이 되게 전문 용어 맛있는 손이라고. 뭐든 만들면 요리 잘할 손. 수혁 PD 손은 요리계 미다스의 손? 황금 레시피와 황금 손을 믿고 만든 수혁 PD표 육개장. 맛은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은 거예요? 네, 맞아요. 성공한 거예요. 네, 성공입니다. 오늘도 찬바람에 견디며 추위에 고단했던 몸. 황금 레시피 육개장으로 따뜻하게 녹이고 원기 회복해보세요.